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제 5번, 6번 그와 관련된 문제 부교재 134페이지부터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부교재 134페이지입니다. 확인 문제로 개념 공략. 자, 오른쪽에 1번 문제부터 쭉 풀어가 볼게요. 1번.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차별을 받으며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라 하냐? 신체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권력에 열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치? 권력에 열세 있는 사람들은 뭘 한다? 사회 소수자다 한다. 사회적 소수자. 여성이 있을 수 있고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르더라. 2번 기억 예언 중 알맞은 개념을 고르시오. 근로기준법상 연소 근로자는 몇 살? 18세 미만을 얘기하더라. 네. 2번 국제적인 빈곤 문제를 측정하는 인권 지수는 뭐라 한다? 세계 기아 지수. 세계 기아 지수. 3번 문제. 다음 인권 지수의 측정 항목으로 바르게 된 연결한 것은 기아 지수. 기아 지수 뭐야? 사람의 빈곤 상태, 영양 실조 상태 이런 걸 얘기하더라. 그치? 디귿으로 연결되고. 자유권, 언론의 자유라든가 출판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가 라는 부분 기억. 성격차, 남녀 간의 문제다. 그치? 니연 이렇게 연결되겠다. 4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장애인들은 멀리 여행 가고 싶어도 버스 장애인용 좌석이 없어서 제한받고 있다. 여행을 멀리 가고 싶은데 버스가 없어서 못 간대. 이동을 해야 된다. 그치? 여행 간다는 거는.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동권,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 이번 청소년 노동자는 작성해야 근로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뭐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치? 근로계약서를 얘기하겠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지.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번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를 당했을 때는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인권 침해와 관련된 거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4번 특정 국가가 자국의 국민의 인권이 침해한 경우 국제연합이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해당 국가 인권 개선을 요구하기도 한다. 자, 얼마 전에 북한에 대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었어요. 그거 뭐라냐? 인권이사회라고 한다. 인권이사회에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인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밑에 4번 청소년 10개명 중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시오. 자, 10세 이상이면 근로할 수 있다. 10세 이상이 아니라 15세 이상, 15세 이상. 그래서 15세 미만은 근로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번 성인과 같은 최고임금. 성인도 최고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 최저임금. 3번 부모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은 부모님이 체결한다. 부모님이 체결하는 게 아니라 동의를 받아서 누가 체결? 본인이 직접 체결. 됐나요? 자, 6번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시오. 국제사회 인권 문제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을 지구 공동체 이론을 여기는 무엇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나는 세계 속의 하나의 시민이야 라는 의식이야. 그래서 세계 시민의식이라고 하겠지. 그래서 세계 시민의식을 가지고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는 거야. 여러분들도 세계 시민의식을 가져야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확인 문제. 135페이지 실력 문제 넘어갈게요. 1번 사회적 소수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구성원 수가 적어야 된다. 구성원 수가 적은 게 아니라 뭐의 열쇠? 권력의 열쇠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크기와 상관이 없고 권력의 열쇠, 권력의 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 그치? 2번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이 열세 있어야 된다. 신체 문화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야 된다. 집단 구성원이 차별을 받고 있어야 된다. 또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조건이 되겠다. 그래서 권력의 열세지 구성원 수하고는 상관이 없다. 답은 1번. 2번
다음과 같은 사회 소수자에 대한 개인적 해결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회사원 갑이 얻는 계약을 하러 집주인과 만났다. 계약을 하러 온 갑이 시각장애인 것을 본 주인은 갑자기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집주인이 갑과 함께 생활할 것도 아니고 더구나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도 말이다. 다시 여기면 이 집주인이 누구에 대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뭐를 갖고 있는가? 편견. 그래서 뭐를 하고 있는가? 차별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되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편견을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답은 3번이 되겠지. 3번. 3번 문제. 다음 글을 토대로 내린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환경 등을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받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면서도 주변의 편견과 차별로 더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다. 그렇지? 외국인 노동자를 특별히 우대해야 된다. 자, 특별히 우대할 필요는 없다. 누구랑? 우리와 동등하게 우대를 해주면 되는 거야. 특별하게 대우를 할 필요는 없다. 2번,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 동질성 형성이 심각하다. 자,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다르다, 그치? 그걸 이질성이라고 한다, 그치? 그 다른 걸 갖다가 어떻게 만들자? 동질하게 만들자. 그럴 필요 없다. 서로에 대한 상대성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서로의 문화의 상대성을 어떻게 하면 돼?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고 서로 배려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똑같게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틀렸어요. 3번, 외국인 노동자가 스스로 근로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자, 근로능력이 외국인 노동자와 우리나라 국민이 같더라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차별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근로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차별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야. 4번,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줄여야 된다. 국가가 적극 개입을 해서 이 차별을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돼. 또 제도를 개선해야겠지. 그러니까 틀렸다, 그치? 그럼 답은 5번이겠네.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의식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제도 개선은 정부 차원이고, 그치? 사회 차원. 의식은 국민, 시민 스스로의 차원이다, 그치? 답은 5번. 자, 4번 문제.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땡땡 지역 깻잎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어서나 당국이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깻잎 한 장을 따는데 3원을 받았다. 또 온수가 안 나오는 컨테이너 새우잠을 잤다. 농장주는 이러한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월 20에서 30만 임금을 공제했다. 대책위원회는 관련 기관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정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 종결 처리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는데 그 차별이 이런 차별들이었고 그러나 어떻게 했다? 정빙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리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야. 너무 어렵다 그 처벌하는 게. 자,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외국인 노동자 법률을 정비해야 된다, 그치? 이런 시간 정빙이나 휴식 시간 정빙이나 근로 시간을 정빙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했으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3원을 받고 컨테이너에서 잤다는 데만 해도 차별을 받은 건데, 그러나 정빙을 하라고 하면 정빙이 어려워서 행정 종결, 차별을 갖다가 없애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을 바꿔야 된다, 그치? 이건 맞는 얘기야. 인간 누구나 소중하다. 그치?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 국민이나 똑같다. 그치? 외국인 노동자의 동아교육, 동아 아니라고 했다. 그치? 어떻게 하라고요? 상호 존중하라고요. 상호 존중. 그치? 답은 3번이겠네. 그쵸? 고용주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되고, 간편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 그치? 답은 3번. 5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취업이나 교육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불합리한 조건을 제거하고 장애인 우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우대는 비장애인의 기회를 박탈하여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 사람들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위에 이런 사람들, 장애인에 대해 기회를 박탈하여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라는 사람들에게 반대한다라는 얘기다, 자기는, 그치? 응. 맞나요? 나는 이 사람들이 기억이라는 점을 간과한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반대 입장이다. 그치? 그냥 반대 입장을 쓰면 되는 거야. 반대 입장 한번 보자.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다. 사회적 소수자 맞다. 그치? 사회적 소수자니까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쵸? 2번 장애인 우대 정책은 비장애인의 역차별을 불러온다. 역차별을 불러온다라는 게 바로 이 선생님이 줄친 부분이야.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우대는 비장애인의 기회를 박탈하여 또 다른 차별, 즉 역차별을 낳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라는 사람의 입장은 아니다. 그치? 반대로 써야 되니까. 장애인의 미흡함을 감추는 건 사회정의에 어긋난다. 이거는 내용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야. 개인의 능력만을 재화 분배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장애인과 격차가 커진다, 그치? 일반인과 장애인의 격차가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는이라는 사람의 입장은 아니다. 장애인의 형식적 평등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해. 답은 5번이고, 자,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자. 형식적 평등이라는 거는 같은 위치면, 같으면 같은 대우를 해주고, 두 사람이 다르면, 달라도 같게 대우해주는 거야. 그래서 각각 다 같,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다시 설명할게요. 실질적 평등이라는 거는 같으면 같게 대우해주고, 다르면 다르게 대우해주는 게 실질적이에요. 그래서 각각 다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지? 자, 형식적 평등이라는 거는 뭐냐? 사람이 똑같이 생겼으면 똑같이 대우해주면 돼요. 그쵸? 근데 다르게 생겼으면 같게 대우해주는 거. 다시 얘기하면, 일반인과 일반인은 똑같이 대우하면 돼요. 근데 일반인과 장애인은 다르다, 그치? 다른데도 어떻게? 똑같이 대우하는 거야. 이게 형식적 평등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 거야? 평등하게 대우하는 거야. 이게 형식적 평등이에요. 그러면 실질적 평등이라는 건 뭐야? 같으면 같이 대우하는 거야. 똑같은 사람들끼리 똑같이 대우하지만 시각장애인과 그 다음에 일반인은 어떻게 해야 돼? 다르게 대우해야 돼. 그러니까 누구를 더 잘 대우해줘야 돼? 시각장애인을 잘 대우해줘야 돼. 수능에서 보자. 수능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험지를 나눠주는 거는 형식적 평등이야. 똑같은 시험지. 그러나 시각장애인에게 할자가 더 큰 시험지를 나눠주는 건 뭐야? 실질적 평등이야. 둘이는 다르다, 그치?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대우. 할자가 큰 시험지를 줘야 돼. 이게 실질적 평등이야. 됐나요? 그러니까 평등은 형식적 평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추구해야 돼? 실질적 평등을 추구해야지 평등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답은 5번이다. 형식적 평등뿐만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어야 된다. 라는 게 저 사람의 나는이라는 사람의 주장에 부합하겠지. 136페이지 6번. 다음은 갑과 을에 대한 내용이다. 기억미염 중 현행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어른 17세이다. 17세니까 근로 연소자다. 그렇지. 청소년 근로자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잘하고 있니? 최저임금보다 시급을 많이 준다. 월급날은 언제니? 정해진 날이 없다. 정해진 날이 없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된다. 월 몇 회 이상? 1회 이상.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틀렸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일하는 시간은 언제니? 오전 9시부터 5시까지이고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있다. 연장 근무도 하니 일이 많으면 사장님이 내 동의를 얻어 일을 1시간 한 주 5시간 이내 하고 있다. 계약서는 썼니? 품위 동의가 내가 직접 작성했다. 그럼 답은 몇 번이냐? 니은이네, 니은. 그쵸? 이거는 7시간이다, 그치? 7시간. 1시간 빼니까. 7번. 다음 사례와 관련한 법적 판단 옳지 않은 것은 근무 장소 땡땡 편의점 10시부터 18시 휴게시간 1시간 임금 협의 가능. 1번. 갑은 17세니까 청소년 근로자다, 그치? 연소 근로자.
휴게 시간은 갑의 근무 도중에 주어져야 한다. 그쵸, 맞고요. 갑은 보호자의 동의로 스스로 본인이 체결해야 된다. 맞고, 갑이 동의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협약할 수 없다.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갑이 동의한다면 18시 이후 1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가능하되 주당 주 최대 몇 시간? 주 최대 5시간. 갑이 일하다가 다칠 경우 최저임금에서 치료비를 공제할 수 있다. 이거는 답이 아니다. 답이다. 5번이 답이에요. 틀렸다. 다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산재라 그래. 줄여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이 보험에 따라서 치료비를 제공하게 되어 있어. 네? 답은 5번. 임금에서 공제하면 안 된다. 8번.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사업주 갑을 근로계약 체결했네요. 2월 28일까지 편의점 업무 내용, 업무명이 들어가고 월금 토일 근로시간 만원, 지급방법, 지급일 특이하게 나와 있네. 그럼 보자. 가는 뭐야? 업무 내용, 사용자가 지시하는 모든 내용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된다. 업무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돼. 명확하게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돼. 이게 업무 내용이야. 그러니까 지시하는 모든 내용을 하라는 건 안 된다. 틀렸어. 나 8시부터 15시, 12시에서 13시 사이에 휴게 시간 7시간 근로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다. 그치? 3번 의뢰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한다. 의뢰 아버지로 통장에 입금하면 안 돼. 본인 통장에 입금해야 돼. 한꺼번에 지급한데 안 돼. 매월 1회 이상. 1회 지각 시 50% 가산한다. 지각하는데 50% 가산하면 돼? 안 돼? 안 돼. 한 해 지각했으면 그 지각한 만큼만 삭감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답은 2번. 9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인권 문제의 원인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년 미국에서 경찰 총격으로 숨진 비무장 민간인 흑인 41%, 백인은 34%, 미국 인구 중 흑인은 13.3, 백인은 61.6%. 백인이 더 많은데도 흑인이 총격으로 숨진 사람이 더 많다, 그치? 범죄자의 비율로 봐도 백인이 더 많다. 그런데도 흑인이 많이 죽었다, 그치? 얼마 전에 10대 총일도 총용의자에 흑인과 섞여 있었는데 흑인에게만 총을 겨누어 흑인의 경찰을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도 용의자에게 무기는 없었지만 경찰은 달아나는 흑인 용의자 쌌다. 어떻게 한 거야? 흑인을 갖다가 차별하고 있는 거다,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야? 3번이다, 그치? 3번. 공권력 집행이 엄격했다. 엄격했으면 백인한테도 엄격했어야지, 그치? 그냥 굳이 유독 흑인한테만 총격이 많이 가해졌다. 법적인 인종차별제도 존재하지 않는데도 흑인을 많이 죽였다는 거다, 그치?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다음 페이지 137페이지 10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국경 없는 기자회가 18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수에서 노르웨이가 일단 우리가 63위. 매우 좋음이 여기 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매우 나쁨이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매우 나쁨이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매우 좋음은 북유럽 쪽이고, 그렇죠? 매우 좋음은 북유럽 쪽이고. 안 좋음은 약간 아프리카 쪽이나, 그렇죠? 몽골이나 이쪽에 되겠네. 봅시다. 전체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향상되었다. 향상이란 건 뭐야?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치? 근데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2017년만 딱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비교 대상 할 수가 없다. 그치? 이거는 아니다. 틀렸다. 빈곤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높다. 언론의 자유가 높은 게 아니라 낮다. 그치?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언론의 자유 정도가 높다. 우리나라와 미국, 우리나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색깔이 좀 더 나쁘다. 그치? 우리나라 나쁨이야, 나쁨. 그러니까 틀렸다. 낮다. 북유럽 국가들은 언론의 자유 정도가 대체로 높다. 답은 4번이다. 그치? 북유럽 국가. 국제사회에 영향을 행사하는 나라는 언론 자유 지수가 높다. 자세히 보시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낮아요. 언론의 자유가.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로서 지수가 높은 건 아니다. 답은 4번.
11번 다음 사례에 강조하는 국제사회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적절한 것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짱피에르, 벤바 전 콩고 민주공화국 부통령의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곳에서 유죄를 선언한 거야. 콩고에서 선언한 게 아니라. 재판부는 벤바 전 부통령이 2002-2003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행된 대량 학살과 조직적 강간 등을 지시한 책임을 물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벤바 전 부통령은 반인도 범죄 혐의로 수배 받아오던 중 2008년 벨기에 브뤼셀 근처에서 체포되어 2010년 재판을 받았다. 그는 전쟁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최고 30년을 받았다. 국가에서 준 게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냐? 4, 5번. 강제성을 가진 국제규범, 모든 나라의 강제성을 가지고 그 규범에 따라서 인권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부분이다, 그치? 답은 5번. 자, 여기까지가 실력 문제로 만점 공략 파트고, 자,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 고난도 문제로 1등급 공략 부분 볼게요. 기억 리얼에 관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종, 성별, 문화, 종교, 사회적 출신을 이유로 다른 구성으로부터 소외와 차별을 받으며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이라고 느껴야 사회적 소수라고 할 수 있다. 신문 보도를 보면 장애인, 이주, 외국인, 노인, 여성, 북한, 이탈 주민 등 우리나라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억, 상대적 수가 적은 집단이다. 아니다. 그치? 상대적 수가 아니라 열세. 뭐의 열세? 권력의 열세. 틀렸고. 니은은 다른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해당한다. 모든 사회적 소수자, 그 나라의 사회적 소수자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사회적 소수자라는 건 아니야. 상대적 개념이야. 상대적 개념. 사회적 소수라는 거는 그 나라에서의 상대적 개념이 되는 거야. 니은도 틀렸고. 이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누구나 존엄한 존재라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제도만 정비하는 것은 리얼에 해당한다. 그렇지. 디귿은 개인적인 차원이고 리얼은 사회적인 차원이야. 그렇지? 답은 5번. 2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제에 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하철을 탔는데 건너편에 흑인 남성이 앉아있었다. 그 옆에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아무도 앉으려고 하지 않았다. 보다 못한 흑인이 남성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앉으라고 손짓했지만 앞에 선 사람은 오히려 기겁하며 다른 곳을 피했다. 흑인에 대한 뭐야? 사람들의 편견이다. 그렇지? 편견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차별을 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1번. 간단한 문제예요. 그렇죠? 3번. 다음 사례에 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어른 2개월간 식당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갑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4시까지 일하는 것이다. 근무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제외한 평일로 일주일에 5일로 정하였다. 이 계약은 의뢰 법정 대리인 대신 체결할 수 있다. 아니다. 대신 체결할 수 없다. 누가? 본인이 직접. 틀렸고. 어른 동의하에 하루 1시간의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맞네요. 그치? 일주일에 5시간 최대. 어른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니다. 본인이 일했으니까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겠지. 틀렸어. 리얼 근로시간의 임금은 근로계약서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 그치? 답은 니은과 리얼 4번이네요. 139페이지 4번 문제. 다음 자료에 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정부가 아프리카 난민 등을 2120만 달러의 국제 빈곤 퇴치 기여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 빈곤 퇴치 기여금 운영심의위원회는 제9차 회의에서 수단 등 아프리카 난민 지원 사업, 사하라 이남 최빈국 대상 모자 보건 사업, 감염병 예방 사업 등 모두 212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지원 사업 6건 승인하였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개발도상국의 빈곤 질병 퇴치 지원 목적으로 국제 빈곤 퇴치 기여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 빈곤 퇴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다. 그치? 1번 자국민의 시민의식을 통한 해결 방안이다. 자국민의 시민의식이 아니라 제도적인 부분, 국가가 정부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다. 그치? 틀렸고. 국제 빈곤 문제는 인권 문제임을 전제로 한다. 국제 빈곤은 인권 문제, 빈곤을 하니까 빈곤하니까 인권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빈곤도 하나의 인권 문제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답은 2번. 국제 빈곤 문제에 대한 민간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이다. 그치?
국제연합 가입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 원조이다. 국제연합 가입국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빈곤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빈곤 국가 전체. 국제적인 빈곤 문제에 대한 비정부 기관이 아니라 정부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우리 정부가 하는 노력이. 답은 2번. 5번. 문제사항에 대해 갑이 제시한 견해만을 보기에서 있는데 문제사항을 보자. 국제식량정책연구소 117개국을 대상으로 영양실조 상태인 인구 비율을 5세 이하 급성, 만성 영양 혈망 사망 4개 지표를 토대로 세계 기하지수를 발표했다. 세계 기하지수가 높아 굶주림 문제로 고통받는 지역이 있다. 이 지역은 대개 가뭄이나 기근을 식량이 어렵다. 그래서 기근, 즉 세계 기하지수로 봤더니 빈곤한 나라에 관한 문제사항이야. 그치? 빈곤한 나라에 관한. 가면 뭐라 했냐? 당장 생존과 관련이 없는 지출을 하면서도 빈곤층을 위해 기부하지 않는 행위는 마치 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거다. 물에 빠진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 구해야 된다. 그치? 근데 빈곤도 이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야. 당연히 의무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 얘기다. 그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나는 이익에 대한 평등한 고려를 요구하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제시한다. 이 원칙의 본질은 우리가 도덕적 사고에서 우리의 행위로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이 같은 이익에 대해서 동등한 비중을 둔다는 거야.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익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야. 됐나요? 자, 그래서 빈곤층을 돕는 것은 인간의 의무다. 그치? 의무라고 했다. 물에 빠진 사람 돕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지리로 가까운 빈곤부터 하는 게 아니라 빈곤한 나라부터 하는 거야. 틀렸고. 빈곤층에 대한 원조의 의무는 개별 국가이라 전 세계적인 문제다라는 얘기다. 그치? 틀렸고. 부유한 사람 자기 소득 일부를 빈곤 퇴치 기부할, 즉 돈이 많은 사람 이익을 어떻게 해야 돼? 평등하게 나눠야 되니까 이 돈 많은 걸 누구에게 빈곤한 사람에게 나눠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 기억과 리얼이 정답이네. 2번. 자, 여기까지 하면은 주제 5번, 6번 확인 문제, 그 다음에 실력 문제, 고난도 문제까지 다 해결됐네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 마지막 차시 4단원 문제 마무리 142페이지 문제를 풀고, 하면은 4단원이 모두 끝납니다. 그러면 시험 범위까지 다 진도를 나가게 되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4단원 문제 마무리 반드시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 씨가 강의 듣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